책 완전 좋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갑시다.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얘기, 다시 시작된 첫 번째 얘기,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이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한 번 수업으로 끝이 아닐 겁니다. 오늘 한 번 수업했죠? 함수로 넘어가죠? 함수에서 또 나옵니다. 네,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라는 이름으로 또 나와요. 근데 절대값을 포함된 함수에서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그때는 외울 거야. 기본적인 증명을 하고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모양을 외울 거야. 근데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할 거죠, 오늘은. 함수에서는 외울 거지만 오늘은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돼.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풀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방법만 이용해서 갈 거기 때문에 수식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야 될 거 알겠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면서 가보자고요. 책에 나와 있는 문제로 해볼까? 오랜만에. 자, 이게 7-2번이었죠? 여기 있다. 7-2번에 첫 번째 거 봅시다. 7-2번의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절대값이 하나만 나와 있어요. 절대값 x-1이 2x-4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절대값씩 풀면서 한 번을 본 적은 있었을 거거든요. 2학년 때. 네. 본 적 없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 괜히 이거 어설프게 봤던 친구들이 뭘 하냐면 이거 풀어봐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 중학교 때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은 이거 한다. x 플 마이너스 1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해놓고 식해서 x값 2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풀어내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로 항상 절대값 여기 나와 있죠. 안에 있는 식에 집중해 주세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식을 보면 x-1이죠. 네. 양수인지 무슨지를 알아볼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상황을 나누는 겁니다. x-1이 음수일 때거나 아니면 두 번째 x-1이 0 이상일 때로 나눕니다. 왜 나눠야 되죠? 바뀌니까. 그렇죠.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음수면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이렇게 되겠죠. 양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요 기분이 요 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딱 곱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돼버리죠. 네. 이때 x-1 똑같이 생겼죠. 네. 그러면 x-1은 요 놈이 되거나 요 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얘는 플러스니까 풀마 2x-4잖아요. 네. 그래서 어설프게 배운 친구들이 이 과정을 생략해서 이렇게 풀어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것 자체를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풀다가 틀리는 문제들이 꽤 많이 등장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나누고 나서는 이제 뭐 할 거냐? 푸는 거예요, 그냥. 자, 암산으로 빠르게 풀어볼까, 요거? 되잖아요. 안 돼요. 네, 그래요. 여기는요, 암산으로 빠르게 풀면요. 그렇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정답으로 얘네 둘을 딱 골라주면 될까? 아니요. 안 됩니다. 어딜 봐야 돼요? 범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x가 지금 여기서는 1보다 작다 그랬죠. 이쪽에서는 x가 1보다 이상이 된다라고 나오죠. 그럼 실제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는 얘밖에 없죠. 그럼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확인돼요? 네.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보죠. 뭐.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는 절대값 x 플러스 2랑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게 7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요. 절대값 기호 벗겨야 되죠. 범위 나눠야 되잖아. 네. x 플러스 2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x 마이너스 3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네. 절대값이 두 개니까 양쪽이 다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서 벗겨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까 전처럼 이런 범위를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애매하지 좀. 네.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문제 푸는 단계별 스텝을 아예 말로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몸에 익혀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자, 1단계. 지금처럼 여기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x-3이 양이냐 음이냐로 나눴지? 네. 다시 말하면 x가 1이라는 숫자보다 작냐 크냐로 나뉘게 되는 거지? 네. 이때 1을 여기다 대입해봐. 얼마 돼? 0. 0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값 안에 분명히 식이 등장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네. 맞죠? 이것에서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미지수를 나열하시면 됩니다. 찾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서 얘 0 만드는 x 누구야? 마이너스 2요. 여기는요? 3이요. 그렇죠. 그 숫자들을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나열해 놓으라는 얘기야. 네. 확인돼요? 네. 자, 그럼 2단계. 이제 뭐 할 거냐? 내가 나열한 숫자들 있지? 네. 저 나열한 숫자 사이사이에 미지수를 그냥 적어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적는 거야. 네. 확인돼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잘 봐. 우리는 지금 요 과정에 맞춰서 얘를 만약에 푼다라고 하잖아? 그럼 0 만드는 애가 누구야? 1이지. x를 사이사이에 적어야 되지.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범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런 범위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등호가 없지. 그거 없다고요? 부등호에서 등호가 없는 부등호지. 이렇게. 여기는 등호가 있는 부등호지. 네. 이렇게 되면은 앞에 거 두 개에서 얘 만들 수 있고 뒤에 거 두 개를 가지고 얘 만들 수 있지. 네. 그래서 세 번째 뭘 하게 되느냐? 부등호를 적을 건데 부등호를 등호 없는 거 있는 거 거를 순서대로 이제 교대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등호 없는 거 있는 거 교대로 적으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적어야 될 자리가 몇 자리야? 4자리가 나왔지.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이거 하나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네. 다음번에 다시 없는 거 있는 거 교대로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야. 끝날 때까지. 확인돼요? 네. 자, 그리고 나서 4단계 이제 범위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범위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상 3보다 미만이 되는 거고. 확인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범위는 x가 뭐가 되는 거지? 3보다 이상인 범위가 되는 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자, 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뭐 있을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3. 대입해봐. 음수지. 네.
대입해봐. 음수. 둘 다 음수인 케이스야. 그지? 네. 이 범위 안에 있는 x들은 둘 다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절대값 벗기면 된다는 얘기잖아. 나왔으니까. 자, 네. 이번엔 요 사이에 있는 숫자 누구 있어? 저거요. 그냥 0? 양수? 음수지. 영수. 네. 그러면 그대로 나오고 부호 바꿔서 나오면 된다는 얘기잖아. 다 그런 건가요? 뭐가?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서도 될 거냐고? 아니요. 그러면 얘만 바뀌고 얘는 안 바뀌고. 이게 얘는 안 바뀌고 뭐 이렇게 고정돼 있냐고? 아니, 그거는 문제마다 다르겠지. 문제마다 계속 체크를 해야지. 저 범위 있는 거 아무거나한테 똑같은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그걸 나한테 붙지 말고 네가 해보면 되잖아. 야, 이 숫자만 대입하는 건데 이것까지 날 시키냐? 아무거나 뭐, 그럼 뭐. 알아서 하나 더 보여줄게, 뭐. 원하는 거 뭐. 1? 마이너스 2. 됐잖아. 네. 자, 그럼 여기 4 한번 대입해봐. 양수지? 네.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벗기는 게 어때? 그냥 벗길 수 있지, 이제. 범위 나눠놨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절대값 기호를 벗기기 위한 범위를 나누는 법이야. 그래서 요것만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쳐다보면서 요 방법을 좀 몸에 익혀둬. 네. 이게 여기 보이는 방정식에서만 끝이 아니라 함수에서도 쓸 거고요. 부등식 가서도 쓸 겁니다. 이 방법을로. 오, 네. 계속 사용할 거야. 절대값 보이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범위 나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마저 풀어보자고요. 자, 이때 음수였죠. 네. 부호 바꿔 나가면 되겠죠? 바로 계산하자고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을 계산한 게 7 되는 거죠? 네. 그냥 요거 두 개 더 한 다음에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 둘 다 음수니까. 네. 그럼 x가 얼마예요? X 마이너스 3. 그렇지. 자, 그다음 이때는요. 양수, 음수죠. 안 돼요? 뭐예요? 안 돼요? 해봐야지. 양수, 음수잖아요. X가 쓰잖아요. 그럼 뭐 돼? 그러면 2에다가 더하기 3을 계산한 게 7이죠. 네. 말이 안 되죠. 네. 이때는 해가 없어요. 아, 근데 만약에 2에다 3을 더한 게 여기가 7이 아니라 5였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말이 되죠. 다? 아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는데 뭘 다냐, 아니냐를 고민하고 있냐. 되지. 이렇게 되면 이때 해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인 모든 실수가 돼요. 이렇게 차이점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끝까지 계산 다 해보셔야 돼요. 네.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죠. 네. 자, 지금은 여기가 어차피 7일 거니까 이걸 따라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둘 다 양수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이 7 되는 거죠. 그럼 x가 얼마예요? 4요. 네. 그러면 이제 보니까 요 범위 안에 해 들어오죠? 네. 하나 찾았고요. 요 범위는 없죠? 네. 요 범위 안에 해 들어오죠? 하나 더 찾았고요. 해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풀어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안 됐나요? 네.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이제 이거를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그랬죠? 그래도요? 그래프로 바꿔서 함수 관계식으로 쪼개서 그걸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얘부터 볼 거거든요. 요거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가자. 그냥 오늘은 그냥 보고 오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정도만 알면 돼. 네. 알겠지? 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두 개의 식으로 이렇게 쪼갤 거예요. y는 7하고 y는 절대값 x 플러스 2랑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 이 식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식이 3개로 쪼개졌었죠? 네. 어떻게 쪼개졌냐? y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y는 5랑 y는 2x 마이너스 1로 쪼개졌습니다.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고 3보다 미만일 때 그 다음에 x가 3보다 이상일 때 범위마다 달라져요. 관계식이 네.
모양이 달라져요. 야, 이 범위에서 얘 그려줬잖아. 이 범위에서는 얘잖아. 이 범위에서는 얘잖아. 모양이 당연히 다 다르잖아. 이걸 왜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면요. 아무래도 내가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나? 아니, 저건 나중에 생각할 거야. 일단 얘부터 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만 그려줘야 되지. 마이너스 2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3에다 표시하는 거야. 아씨,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한 번 더 해볼게. 알았어. 이렇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쪽에 3. 범위 이렇게 표시했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얘지.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5가 되는 지점에서 빵꾸가 나면서 그려지게 될 겁니다. 빵꾸요? 마이너스 2 안 지나잖아. 네.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지나지 않는 점만 이렇게 비워두고 표시하잖아. 쟤는 저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5죠. 네.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서 5로 이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나지 않는 점으로 표시가 될 것이고요. 네. 증가함수죠. 3 대입하면 5죠. 네. 이렇게 그려지는 애로 만들어지겠네요. 확인돼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y는 7이에요 이제. 그래서 두 개밖에 없구나. 그럼 이렇게 그려서 7. 그러면 요때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나왔지? 네. 이 두 개의 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이 점의 x값이 얼마인지를 찾는다? 그건 식을 풀어야 되겠지? 네. 근데 해가 몇 개인지만 본다라면 그림 그려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빠르게 할 수 있네요. 대충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릴지만 안다라면.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그리려면 나눠서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해서 추가로 문제를 뭔가 더 끌어내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추가 사항들을 알아내자 정도로만 써먹게 되는 거고 실제 문제 계산은 여기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그림들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라. 확인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은 아까 전에 순서 적어줬던 거 있죠? 그 순서에 맞춰서 차곡차곡 풀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책이 없어요. 왜, 뭘 줄 알고 아야?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에 대한 얘기 해보자고요. 그것도 함수로 그릴 수 있어요? 가우스 기호? 일단 방정식이잖아? 방정식들 중에서 미지수가 2개짜리가 함수잖아. 미지수가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지수가 2개짜리는 좌표평면을 그릴 수 있잖아. 네. 근데 미지수가 1개짜리도 우리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지금 그래프 그리고 있잖아. 네. 그럼 결국 방정식은 다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패러다임을 살짝 바꿔야 돼. 좌표평면에 그려지는 게 함수가 아니라 함수는 x랑 y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좌표평면에는 방정식 함수 안 가리고 다 그려지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방정식들 중에서 특수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게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네. 오케이?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지. 방정식 그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 자, 가우스 기호에서는 일단 가우스 기호의 뜻 자체를 알아야 돼. 네. 가우스 x. x를 넘지 않는 그렇죠. x를 넘지 않는, 즉 x 이하의 수들 중에서 가장 큰 최대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우스 기호에서는 하나의 공식이 존재를 하잖아. 네. 가우스 x가 n이면 x의 범위는 x의 범위는 n 마이너스 그렇지. 네. 확인되죠?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리고 아예 번호를 붙일까? 얘기해야 될 게 또 있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우스 X를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하냐면요. X라는 부분 숫자 있죠? 네. 그 X의 정수 부분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X의 소수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X의 소수 부분이요. 네. 가우스 X가 정수 부분이라며요. 그럼 소수 부분은? X 마이너스 정 가우스 X. 정답.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가우스 4.5야. 얼마지? 4요. 4지. 4.5의 정수 부분 얼마지? 4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정수 부분인 거야. 그럼 다시 가우스 마이너스 2.7이야. 얼마지? 마이너스 3이요. 그렇지. 정수 부분 마이너스 3 맞잖아요. 소수 부분이 0.3이고. 네.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우스 기호를 향후에는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과도 연결을 지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 뭐지? 소수 부분은 무조건 양수해야 돼. 그렇게 쓰자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여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소수 부분이라고 써야지.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는 녀석의 값을 지금부터 알파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범위를 가지게 만들자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숫자들로 항상 구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던 얘기 계속 이어서 이 가우스라는 기호 자체는요.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 가우스 기호는 현이한테 뭐 이걸 가지고 뭘 해봐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기호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기호라서. 그럼 결국에 이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 수 있냐 없냐? 요 정도까지밖에 물어보질 않아. 그 가우스 어려운 기호예요. 이거? 생각보다.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그리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냥 단순한 정의만 놓고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거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애들 많아. 몰라. 되게 어렵게 받아들여 애들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 적용시켰을 때 이거를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가우스 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가우스 x를 하고 마이너스 2를 한 게 0이다라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 시켜요. 즉,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 모든 미지수가 가우스 기호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건 되게 쉽죠? 네. 어떻게 할 거야? 인수분. 아니요, 치환부터 해야죠. 이걸 다 언제 쓰고 있을 거야? 뭘로 치환할래? K로 치환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암산해서 K 값 바로 찾으면요. 아, K요? 이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가우스 X가 2랑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찾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2랑 마이너스 1? 아니, 범위 써야 되는 거 그렇지, 맞아요. 우리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가우스 x가 2일 때 x의 범위는 2 이상 3 미만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이렇게 해서 이거인 실수다라고 우리는 범위를 달아서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지수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미지수의 가우스 기호 포함되어 있다. 모든 미지수를 가우스 기호가 다 감싸고 있는 거야. 아, 네. 이럴 때는 그냥 통째로 치환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놓으면 참 쉽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을 더 꼬아. 어떻게 꼬냐면요. 조금 어렵게 가자고 하면 가우스 x랑 완전 제곱을 하고 가우스 2x의 완전 제곱하고 가우스 2x를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써버려. 그럼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야?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만 다른 거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응. 그나마 조금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여기만 2x로 바뀌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2x가 되면 되지? 그럼 다시 x의 범위를 한 번을 더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얘기들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만 나오면 그냥 치환해 놓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아무리 꼰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막히진 않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지랄 같아. 뭐냐면 일부 미지수만 가우스 경우야. 가우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정말로 난리도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가우스 x를 계산하는 게 0이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걸로 해요. 뭐? 그다음에 네? 그리자고? 그려요? 어떻게 할 거야? 아, 가우스 못 그리는구나. 가우스 왜 못 그려? 그릴 수 있다니까. 아, 가우스 그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식으로 그냥 푸는 방법. 식으로 그냥 풀려면 이거 가우스 x의 범위를 전부 다 나눠야 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즉 가정을 하는 거야. 가우스 x 값이 어차피 정수지. 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정수인 마이너스 4 뭐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아, 네. 그러면 x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미만 되지? 확인돼요? 이때 요 x제곱의 범위가 어딘지를 찾는 거지. 그럼 x제곱의 범위는 9보다 클 거고 16보다 이하가 되겠지? 네. 교점이 생기겠니? 요 사이에 있는 숫자랑 요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4랑 아니요. 안 생기지? 그러면 패스. 다시 마이너스 3일 때 범위 찾고 다시 범위 찾아서 교점 생기는지 확인. 계속. 이래서 지랄 맞은 거야. 이렇게 다 나눠야 돼.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이게 절대 할 수 있나? 문제. 왜 못해? 하지. 어. 시험에 나오면 맞추기 위해서 무슨 수로도 써야 되는데 이 정도면 해자지.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러면 지금 가우스 기호를 보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요 범위에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지. 아, 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이상이고 마이너스 2보다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3을 가진다는 얘기지. 진짜 규칙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어때? 한번 여기까지만 그려볼까? 네. 마이너스 4가 1, 2, 3, 4 여기쯤, 마이너스 3이 여기쯤, 마이너스 2가 여기쯤. 그러면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미만일 때 마이너스 4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4라는 상수값 가질 거니까. 잠시만요. 아, 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한 칸 올라가서 이렇게. 네. 그 다음엔 당연히 한 칸 올라가서 그려지겠지? 네. 다시 한 칸 올라가서 그려지겠지? 한 칸 올라가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형태를 가우스 기호는 취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x제곱 그리면 되잖아. 네. 0,0 지나야 되지? 1일 때 1 지나고 2일 때 4 지날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 네. 확인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 x가 누구냐? 0하고 1이다. 이렇게 찾게 된단 말이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방법도 있어. 세 번째 됐어요. 아니, 두 개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또 마찬가지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 안에 숫자가 바뀌거든? 이렇게. 아, 그럼 그땐 범위가 지금보다 더 세분화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더 지를 맞아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그려서 풀라 그러면 학생들 다 싫어해.
그리고 이게 이제 범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프 그리는데 사람인 이상 한계점이 와. 그래서 결국 위의 방법으로 돌아가. 네. 위의 방법 있지 이거? 이걸로 돌아가 결국. 그래서 직접 범위를 나눠 놓고 어차피 범위를 나눠야지만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범위 나눠 놓고 여기서 직접 우리가 풀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게 된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까지 풀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요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문제에 보이면 연습 한번 해봐. 보통 책에는 문제집들은 얘까지는 문제집에 주는데 얘는 거의 안 줘. 단원 마무리 쪽에서 주거나 안 주거나 그래 문제집에. 아, 그럼 좀 안 나와요. 어쩌다 한 번? 아, 얘는 가끔 자주 보여. 근데 쟤는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주변에 10개 학교 중에 5군데 학교에서 보였다. 그럼 얘는 한 군데 보일까 말까? 그래서 출제 비중이 많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라서 저거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얘만 풀 줄 아시면 돼요. 네. 치환해서 보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애들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이 얘기를 해보자. 방정식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 건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은 하나를 먼저 물어보고 하자. 혹시 중학교 3학년 때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그거 배웠니? 근각에서의 관계? 네. 배웠어? 누구나 합격고? 문제집이 있던데요. 아, 그래서 문제집을 보고 익혔어? 이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학교에서도 좀 알려줘요. 그러면 할 수 있어. 형태에 대한 얘기. 방정식에 뭐라고 할까? 개수와 근에 대한 얘기라고 적어보자. 근과 개수가 아니라 개수와 근으로 일부러 말을 좀 바꿔봤어. 단순히 두 근의 합과 곱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라서. 네. 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의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식을 만들었을 때 x를 근의 공식으로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로 등장을 하죠. 네. 이때 여기 안에 있는 값이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네. 그러면 근은 몇 개야? 두 개요. 두 개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근을 쓰게 되면 이걸 풀었을 때 숫자들을 막 대입하게 되면은 보통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 네. 그러면 결국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한근과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또 다른 한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 네. 무리수 부분, 루트 앞에 있는 부호만 서로 반대인 수지? 이런 수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근데 켤레? 맞아, 켤레수. 근데 루트가 표현하는 건 무리수지. 네. 그래서 켤레 무리수라고 불러. 아, 즉 지금처럼 해가 일반적으로 켤레 무리수의 형태를 취한단 말이야. 확인돼요? 네. 근데 잘 봐. 여기 보이는 이 B값이 지금은 계산을 다 하면 이쪽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걸 계산하게 됐을 때 이 B가 여기. 아, 네. 그치? 근데 이 B가 만약에 루트가 포함된 무리수였어. 그럼 막 계산했을 때 이런 식의 형태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뭐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해가.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얘는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라는 한근하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한근을 가져버리겠지? 네. 이거 두 개의 숫자 켤레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가. 잠시만요. 응. 여기 부호는 분명히 달라. 근데 앞에 부호가 어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켤레가 아니지. 켤레는 부호가 반대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켤레 무리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네. 그치? 네. 즉 다시 말하면 이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여기 A가 루트가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지. 유리화 하다 보면 앞에 있는데 루트가 튀어나오게 될 거니까. 네.
B도 마찬가지일 거고 C도 마찬가지. 여기 루트가 나와버리면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가는 이중근호가 등장하게 될 거니까. 그렇죠.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2차 방정식 내에서 지금처럼 켤레로 근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A와 B와 C가 루트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즉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야지만 지금처럼 켤레로 된 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미세하지만 켈레. 네, 유리수여지만 켤레. 왜? 지금 같은 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냐면,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거꾸로 접근해 버리잖아. 해가 만약에 한 근이 5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3으로 나왔어. 네.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이 수의 켤레수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요. 없겠지. 네. 왜? A, B, C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네. 그럼 만약에 A, B, C가 유리수야. 네. 그럼 켤레수로 나올 수 있겠지. 네. 그럼 켤레수는 어떻게 써야 될까? 켈레스요? 이거의 켤레수. 네, 잠시만요. 저기 유리수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이 식의 해가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래. 네. 그리고 이 식에서 A, B, C는 모두 유리수래. 네. 다른 한 근은 그러면 켤레수라며. 네. 누구냐고. 저렇게 나가시나요? 나왔대. 어떻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왔대. 그럼 다른 한 근은 켤레수래.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그렇게 나올 거야. 확인돼요? 그럼 만약에 이 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네.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어. 그럼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없어. 오케이? 그럼 다른 한 근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면은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 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네. 어쨌든 이 유리수라는 얘기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지만 켤레근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해 공식을 이렇게 썼을 때 이번에는 여기 안에 루트 안에가 음수야. 루트 아니라 무세요? 응. 허수요? 그럼 허수가 돼버리지? 네. 그러면 이거는 허근이 돼버린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그 허근에서 우리가 똑같이 둘로 이렇게 나눠서 써보게 되는 거야. 만약에 허근을 만들었던 게 뭐 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i다 라고 정리가 됐다라고 해보자고. 네. 그러면 얘를 이제 이 얘기는 3 플러스 5i랑 3 마이너스 5i다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네. 켤레복소로 등장하겠지? 네. 근데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 B 값이 허수야. 그러면 얘가 허수로 바뀐다는 얘기지. 네. 혹은 A 값이 허수야. 그러면 얘가 또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지. 네. 실수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 그러면 그때도 A, B, C가 허수를 가진다고 해도 지금처럼 켤레근이 등장할까? 허수요? 응. 헬레근이요? 다시. 안 등장할 것 같은데요. 너 자꾸 앞서가지 마. A, B, C가 허수야. 허수. A, B, C 중에 누구 하나라도 허수가 나온 거야. 네. 적어 단어가 허수라면 근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뭐 계산하기 편하게 루트 y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 근은 3 플러스 3i에다가 플러스 루트 y 그 다음에 3i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y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둘이 켤레수 관계라고 볼 수 있어? 아니요. 켤레복소서 아니지. 즉 다시 말하면 마찬가지로 허근 자체가 켤레 복소수의 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A, B, C라는 개수에 허수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A, B, C라는 개수에 누구만 들어와야 돼? 실수만. 그래서 우린 요 내용을 이제 말로 정리하면 요 밑에 있는 자질구레한 얘기들 싹 다 빼버리고 그냥 옆에다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 A와 B와 C가 모두 유리수인 상태에서
유리수이면 한 근 x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무리수로 등장을 하면 무리수면 네. 이제 또 다른 x는 다른 근 x는 켤레 무리수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켤레 무리수는 무리수의 마이너스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이네. 그러면 파이의 켤레 무리수는 마이너스 파이예요. 근데 보통은 루트. 아니 뭐 그렇게 써도 돼.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다시 A와 B와 C가 실수이면 마찬가지로 X가 복소수면 다른 근은 뭐가 된다? 켤레 복소수가 된다. 물론 주어진 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얘기야. 중근을 가질 때는 애초에 말이 안 되겠지. 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그래서 그 역을 반대로 생각하면 x가 무리수인데 다른 근이 켤레 무리수라면 식에 있는 모든 미정계수는 다 유리수겠구나. 네. 또 이렇게도 해석이 돼. 한 근이 복소수야. A, B, C가 모두 실수라면 다른 근은 무조건 켤레 복소수겠구나. 네. 혹은 X가 무리수인 상태에서 A, B, C가 무슨 수인지 모른다라면 다른 근은 켤레 무리수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돼요?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정말 그냥 쉽게 간단한 예 들어서 그냥 설명한 거거든?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는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지금 현이 너 보고 있는 책에서 아까 전에 7-6번 있었지? 119쪽. 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게 숫자 대입해서 증명한 방법이 이거야. 내가 숫자 대입해서 증명한 게 이거야. 여기선 지금 뭐 했어? 한 근을 직접 막 대입하면서 정리했지? 그렇게 정리한 거거든?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한 근이 무리수이고 ABC가 뭔지 모르면 다른 근 켤레 무리수 아니라 그랬어.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랬지. 그 찾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어떻게 했느냐? 방정식에 이 무리수 근을 그냥 대입해서 막 정리해서 풀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고. 일단 요 내용 자체만 기억하자고. 알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줄게. 일단 공방 와서 119쪽은요. 이거 풀어볼래요? 그냥 119쪽에 기본 문제 7-6번만 빼고 밑에 있는 유제만 풀어. 아, 7-6번이랑 7-9번도 안 해도 돼. 증명하는 문제 있지? 모임을 보여라 하는 거지. 증명 문제는 빼고 그냥 문제만 풀어봐. 증명 문제는 내가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줄게.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한 얘기들을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절대값 포함된 거 풀이하는 순서 알려줬죠. 그 순서 맞춰서 풀어나가는 걸로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거는 중요한 가우스 기호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미지수가 다 가우스 기호로 표현되어 있을 때 치환해서 푸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방정식의 개수와 근에 대한 얘기. A, B, C 모든 개수가 유리수면 켤레 관계에 근이 등장하게 될 거고 실수면 켤레 복수수 사이에 근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방정식을 활용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나올 거거든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한번 그냥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저는 121쪽까지만 낼 겁니다. 방정식 활용까지 딱 해서. 그래서 121쪽까지 쭉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한 번 더 받읍시다. 확인됐죠?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그 3차 방정식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상황에 따라 달라. 3차 방정식이 근은 3개잖아. 네. 3중근을 가진다. 그러면서 최고차항이 양수다. 세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최고차항은 물론 계속 양수다. 그리고 한 근이 실근을 가지고 다른 한 근은 중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근 하나랑 허근 2개 가진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모양은 이렇게도 돼. 뭔가 알 것 같아. 굳이 지금 알려고 하지 마. 이거 어차피 스투 가면은 진짜 선생님 꼭 그려야 돼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겹게 그릴 거야. 안 그리면 안 돼요 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네. 그때 가서 지겹게 그리면 되니까 지금은 1차랑 2차를 열심히 그려. 지금은 1, 2차를 지겹게 그릴 때고 내년이 이제 3차를 지겹게 그릴 때지. 또 궁금한 거? 괜찮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자.